9월 20일입니다. 금요일 밤이고요.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탓에 목, 금, 평일 이틀 보내고 나니까 또 한 주가 이렇게 뽀개집니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 노는 날이 많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좀 끊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휴게 또는 뭐 리조트 포함해 가지고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높아질 것인가? 꼭 그렇지만 않겠죠. 여윳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명절 탄다 뭐 이런 말처럼 그때 몰아서 쓰고 또 지갑을 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이 휴일 지정이다 이런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말은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수없는 말이고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뭐 한 주가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돌아다니면서 비 오는 날에 비도 좀 맞고 추리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조작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지 라이브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간 음식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산미증식, 또 쌀값, 또 쌀생산량, 노동력의 추이 이런 것부터 해서 인삼, 또 뭐 맥주값, 소주값, 명란젓, 뭐 홍삼, 연유잎, 우유 가공품들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있는데, 수탈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출, 이입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리고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잘 써놨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책입니다. 조선 사과의 항구별 일본 이출 1925년, 단위는 관, 인천, 원산, 성진, 청진, 부산, 목포, 진남포, 기타. 항구별 일본이니까 또 조선 말고 일본도 있습니다. 오사카, 고베, 나고야, 요카이치, 요코하마, 도쿄, 스루가, 시모노세키, 모지, 하카타, 나가사키, 기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과의 종별 과수, 한 그루당 수확량 추이가 이렇게, 홍옥, 국광, 외금, 축, 유옥, 욱, 봉황, 난, 백룡, 기타. 여기서 아마 낯익은 사과 품종 명칭도 있습니다. 홍옥, 국광 뭐 이런 것들 후지 품종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조선의 사과 전쟁, 서양 사과의 재배와 상품화. 계속해서 조선 반도와 한반도와 일본 본토 간의 경쟁, 이입, 이출, 그리고 서양 농작물과의 또 경쟁,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김구 관련된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조중동 한결의 경향 공히 마치 담합을 하기라도 했는 듯 한 줄짜리 논평 하나 없는, 하지만은 서점가에서 판매율은 상위에
속하는 그 김구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만, 박종인 기자의 책도, 그동안 박종인 기자의 뭐 매국노 고종이다, 광화문 괴담이다, 이러한 책들, 그 다음에 신문에 조선일보에 연재되는 칼럼들을 꾸준하게 읽어온 분들은 이 책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러한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단락, 그리고 문장 간에 간격도 뚝뚝 떨어져 있고요. 어렵게 읽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은 따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조선기근사, 이름이 이렇습니다. 조선기근사, 굶었던 것에 대한 연대기입니다. 굶었던 역사를 나열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읽어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읽어나가기가 힘이 드는데, 이 책은 이 박종인 기자의 책 소개할 때 곁들여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조선의 그 지옥도, 굶었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이영훈 교수님의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라는 책도 같이 곁들여보고, 한국경제사 역시 이영훈 교수님의 이 완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책에서 오늘따라 찾고자 했던 것은 이제 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찾고 있었는데, 특히나 조선시대 때 대기근, 여긴 조선기근사도 있습니다만은 대기근을 일으켰던 소빙기에 해당되는 단락을 찾으려고 좀 세 권을 다시 꺼내가지고 좀 급하게 한 이틀 동안 좀 봤었는데요. 오늘 비가 옵니다. 지금 가뭄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단비죠. 그리고 100년 만인가요? 기상 관측 이래로 100년 만인가요? 여름에 더위가 늘어지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이 비는 또 더위를 식힐 수도 있고,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비 올 때 비 와야 뭐 뻔한 말이지만은 환경이 잘 돌아가는데, 태풍에 좋은 효과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뭐 물살에 휩쓸려 가서 실종이 되고,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지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환경 정화를 만약에 인간이 기술로 그만큼을 하지도 못하겠습니다만은 거의 원자탄 몇 개 준하는 그러한 위력으로 바다를 거의 뒤집어 놓으니까요. 뭐 육지도 마찬가지고, 비용으로서 그것을 감당을 한다고 하면 아마 계산이 안 될 만큼 태풍의 자연 정화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태풍도 그러할진데 모든 뭐 것이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 뻔한 말이지만 됩니다. 여기에 조선기근사에도 보면은 수해에 관련된 게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수해. 그 다음에는 뭐 가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냉해도 있습니다. 냉해도 있는데 거의 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제자연화에 미쳐있는 환경 환원주의, 근원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환경운동연합회죠. 그 다음에는 정치화되어 있는 그 정치인들까지 조선기근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공부로서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는 아이들은 손으로라도 머리를 가리면서 종종그림 치면서 이제 막 쫓아다니게 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비라도 좀 맞을까봐 우산을 챙겨가지고 온다거나 자동차로 픽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풍경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 샤워를 시켜요. 물도 마시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하고 목욕탕도 가게 되죠. 금방까지는 비를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종종걸음 치고 비 온다고 난리 치고 닦아내고 차에 얼른 타라고 태우고 해놓고 집에 가면은 그 옷 다 벗고 바로 샤워를 하거든요. 아예 막 대놓고 물을 뿌려대죠. 재밌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조금 곁다리인데 저는 우리 도장 수련생들에게 비 올 때 종종그림 치고 초삭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겨울에 좀 춥다고 움츠러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뭐 추위라든지 비에 장시간 노출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환경은 잘 없죠. 무슨 군사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움츠린다고 해서 실내로 들어가기까지 시간 동안 얼마나 추위를 피할 것이며 비는 또 얼마나 맞는 게 줄어들 것이냐. 그냥 똑바로 서서 걸어가라. 괜찮다. 좀 맞아도 죽는 거 아니다. 찬바람 조금 더 맞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다.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아이들을 마초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 맞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집에 가가지고는 바로 샤워한다. 산성비는 또 어떨까요? 과거에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또 밖에 내놨던 화분들을 비 온다고 얼른 집 안으로 들인다. 그래 놓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구성된 밥을 먹죠. 노지는 전부 비 맞아가 크는데 그 화분 들여다 놓고 막 하다가 노지 재배 작물을 막 먹잖아요. 그거는 또 어떠냐. 그래서 이 환경을 대하는 인간의 이 환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 마비되고 멀쩡한 기본적인 교양 지식이 막 감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아예 덮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어떻습니까? 황소개구리가 출현했을 때 그 웅장한 소리, 그 다음에 기존의 개구리, 토착개구리 분류하자면 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난리가 났었죠. 잡아먹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거의 뭐 마오의 지시에 따른 참새는 인민의 적이다. 참새 또 뭐죠? 파리, 목인가요? 쥐 이렇게 해서 아마 4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새를 소탕해가지고 그 달구지에 가득 싣고 가는 그런 모습들, 사진들도 있죠. 참새가 사라지고 난 뒤 해충이 창궐하면서 흉작이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결국 참새 잡아 소탕하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황소개구리 소탕 작전이 펼쳐지고 그때 유시민 씨가 아마 장관을 지내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경주의 시골에서도 황소개구리 잡아오면은 돈으로 바꿔주는 정책이까지 번졌습니다. 그것마저도 동네 이장들이 돈으로 안 주고 빨래빈으로 주고 그랬습니다. 황소개구리 이만큼 가져가면 빨래빈 얼만큼. 돈은 이제 중간에서 어딘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 황소개구리 잡으려고 저희들이 저수지 주변에 갈대숲에 50m짜리 거물, 높이는 한 이 정도 1m 정도 되는데 50m짜리를 쫙 나열해가지고 붙잡고 있게 하고 나무로 가지고 막 갈대를 쳐가지고 개구리들이 놀라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3자루 4자루 막 잡고 그랬습니다. 참 별났는데요.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밤에 논뚝길 가면서 들으면 막 무섭죠. 우웅 하면서. 그 황소개구리의 공포심을 극대화했던 것이 바로 황소개구리가 연못에서 물뱀을 잡아먹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물뱀은 독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서는 무자지라 그러거든요. 물뱀은 독이 없습니다. 그냥 긴 생명체입니다. 그거 잡아먹는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악을 하게 되고 황소개구리 퇴치 캠페인에 더 가열차게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광우병 광난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MBC PD 수첩의 최성호 PD가 소가 무릎을 꿇고 자빠지는 영상을 송출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우병 걸린 소가 맞습니다. 무엇이냐? 소치매입니다. 소치매. 체산성이 한 26개월 정도 됩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체산성의 시점에 맞춰 가지고 도축을 합니다. 도축을 해요. 그 도축하지 않고 그 기간을 훌쩍 넘겨 가지고 생존하는 소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질환을 앓게 되죠. 탄수화물을 먹이는 옥수수 사료, 대표적으로 퓨리나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당질 관련되어 가지고 인간과 연계해 가지고 수차례 컨텐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풀을 먹고 4개의 위를 돌려 가지고 소가 풀만 먹는데 왜 그런 큰 덩치가 되었느냐, 그 안에 미생물이 소가 씹어 넘긴 풀을, 섬유질을 먹고 포도당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걸 먹고 다시 소는 덩치가 커지죠.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그 미생물에게 있어서는 커리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공생관계가 되죠. 어쨌든 그러한 게 본디 소의 특질인데, 탄수화물을 먹여가지고 비만소를 만듭니다. 그것을 고급지게 마블링이라고 만들죠. 그걸 먹게 되니까 소도 기능 고장이 풀 먹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염증이 생기고 치주 질환이 생기고 치매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예, 흉측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흉측하게. 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죠. 소치매. 예,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체산성을 넘겨가지고 오래 살아버리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인간도 치매가 걸리니까. 하다못해 시계도 고장나고 노트북도 고장나고 탁상시계도 고장나고 다 고장나죠. 살아있거나 만든 물건이거나, 예, 내용 연수가 끝나면서 기능 고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뱀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를 보고 경악을 했던 것처럼 소가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광우병으로 소고기를 먹으면 이어진다라고 하는 플롯이 절묘하게 먹히면서 선동 세력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톡톡히 재미를 본 사건이 바로 광우병 광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동자들, 선동가들, 어떠한 법조항을 들었으라도 반드시 책임을 추궁을 했었어야 되고, 거기에 가담했던 정치인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 단도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괴담과 음모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제만 다르게. 가장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또 그 앞에는 사드 전자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때 황소개구리 퇴치를 통해 가지고 황소개구리가 개체가 안정화된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아답테이션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들풀에서 줍는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책 말미에 가면 간단하게 황소개구리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만은 조금 약하죠. 그리고 너무 온건하게 내용을 쓰는 분이라서 확 와닿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지금도 개체가 안정화되고 아답테이션이 된 황소개구리는 어디선가 산성비를 맞고 있을 겁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광우병 때 같이 촛불 들고 나가거나 쥐박이 잡아 죽이자라고 정치적인 땔감이 되었던 사람들, 반성 한번 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오늘 비 오는 날을 틈타
미국산 소고기에 곁들여 가지고 소주를 엔조이하고 있을 겁니다. 지식은 또 진리는 다수결을 내세우는 민주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폭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과 사실은 분명히 서슬퍼른 칼날처럼 어딘가에서 그 진실을, 사실을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잉된 사회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곁들이자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사교육을 끊어낼 때는 예체능이 1번으로 목이 날아가죠. 태권도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모들이 이럽니다. 아이들에게 수시로 태권도 재밌나?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또 신체를 쓰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루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관장님이 엄하다, 여러 가지 핑계 댈 건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곁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독려하면은 아이는 더 힘을 내서 할 수도 있을진데, 태권도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딱 만들어 놓고 힘 안 드니? 재밌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옆구리 쑤시는 거죠.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네 의견을 잘 들어줄게. 너의 자율적인 의사를 우리는 존중해. 그리고 주변에 다니면서도 나는 우리 애들 안 한다 하면은 안 하고 한다 하면은 하게 해준다 라고 하면서, 어떤 부모는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민주적인 집안이에요 까지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진 않죠. 분명히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아이가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해! 라고 하거나 어떻게든 구슬려 가지고 하게끔 할 겁니다. 예,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민주적이라고 하는 부모치고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모나 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만둔다고 해도 그만두게 할 건가요? 라고 하면은 의뢰 이런 말을 하죠. 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 공교육 의무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사항이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도 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까지도 민주화라는 말을 곁들여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오늘 비 오는 날 비 맞을까봐 머리 손으로 가리고 종종걸음 치고 집에 가고 다시 샤워를 하는 그러한 코미디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산성비 생각도 났고 황소개구리 생각도 났고, 거기에 이어서 광우병, 끊임없이 언급해야 되는 그 광우병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진실과 또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깐 동안의 폭압이 가능할지라도 결코 진실과 사실과 지식은 살아있는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